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김정은 자살 임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가 가세한 비핵화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과 우리 한국 정부가 사기극을 펼쳐온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소식 전해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자, 신인균의 국방TV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그 누구보다 빠르게 또 가장 유니크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이런 뉴스가 몇 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북한이 22일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을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하며 남측 사무소 인원의 잔류는 상관치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유감 표명과 더불어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합의대로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김정은이 남북관계 그리고 미북관계 이 모든 것을 이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식량위기, 심각한 경제위기, 심각한 연료위기, 이 위기를 미북 하노이 협상, 거기에서 미국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북한 인민들이 굶주리고 또 추위에 떨고 또 돈주들은 무역을 해서 돈을 장마당에서 돈을 벌던 그 돈주들은 이제 돈이 말라서 불만이 극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김정은은 대결 국면을 통해서 외부와의 충격으로 내부를 진정시키려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북관계, 미북관계는 파탄으로 그리고 파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요, 2018년 작년이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개성공단 내에 설치되었으며 남북연락과 회담에 대한 교섭, 문화예술체육, 경제분야 협력 등 남북 왕래 및 교류 협력 전반에 걸친 실무 협의를 위해 개설된 시설입니다. 많은 돈이 이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갔고 또 여기에 전기, 연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미국에게 눈총을 받았던, 그런데 이거는 미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아주 자극했던, 그래서 미국 제가 트럼프 대통령 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상당히 불쾌했었죠. 여기 보시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리성권이 이런 자들이 같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철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철수를 혼자 결정했을까요? 아니죠. 김정은이 결재받았겠죠. 이제 완전히 다시 2017년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밑장 빼기 하다가 북한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방귀 낀 놈이 성내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최선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강도적 입장이 사태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의 최고 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확히 할 것이다. 이렇게 지난 15일 평양의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주 거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거의 강도 같은 요구를 했다. 이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최고 지도부가 사태를 위험하게 만들 어떤 결심을 할 것이다. 최고 지도부 누구겠습니까? 김정은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통일부는 당시에 개인 입장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었죠. 우리 정부가요. 그런데 걸렸습니다. 거짓말한 게 걸렸습니다. 김정은도, 즉 북한도, 그리고 우리 정부도 딱 걸렸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증언을 해버렸습니다.
앤드류 김 전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20일 며칠 전이죠. 서울에 와서 스탠퍼드 대학교 동문 초청 강연회를 했습니다. 비공개 강연회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B2 폭격기를 비롯해 전력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한반도 전개 가능 전략자산도 없애야 한다고 싱가포르 회담 때부터 주장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거부했으며 북측 협상단은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도 사용하지 못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했으며 백악관은 청와대가 중재자론 등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등장하는 것에 상당한 불신을 가졌다. 자, 이걸 제가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말이지만 해석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B2 폭격기를 비롯해 전략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하지도 말고,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한반도 전개 가능한 전략자산도 없애야 한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미국이 북한만 상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또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시리아, IS 또는 이란, 그리고 유럽의 어떤 또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 인도양에서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군사력을 즉시에 투사하기 위해서 디에고 가르시아의 대규모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 동아시아, 우리 한반도를 비롯해서 이 동아시아 전역에 신속하게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 괌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신속하게 날아가서 또 폭격을 하기 위해서 전략폭격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폭격기들 없애라 이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거부했고, 북측의 협상단은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도 사용하지 못했다. 즉 김정은 외에는 비핵화라는 단어 사용 자체를 못했다 이겁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에게 오시면은, 최고 저놈 오시면은, 국무위원장 동지 오시면은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혁철이가. 또 북한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했고, 이에 우리 청와대가 중재자론 등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거, 이거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을 통해 등장하는 것에 상당한 불신을 가졌다. 이 말은 언론 플레이하는 것에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마치 우리가 중재자다 이렇게 하면서 개성공단 해야 된다, 선비핵화, 선지원 후비핵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런 것에 미국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앤드류 김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볼턴이나 폼페이오에게 자문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북한의 진짜 의도를 사실은 미국은 파악 마쳤습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 DIA 국장이죠. 지금 한국에 왔다가 갔습니다. 이 사람이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러나 저는 대단히 따끔한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같은 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은 비핵화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북한의 진짜 의도 파악을 사실은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2년간 김정은은 비핵화 쇼를 해왔었습니다. 비핵화 협상, NO! 사실은 핵 동결 협상이었습니다. 비핵화,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자, 협상하자, 또 그렇게 기대하고 염원했는데 사실은 핵 동결 협상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핵은 그대로
핵탄두 100발, 지금 가지고 있는 핵탄두 100발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추가 생산 안 하겠다. 이걸 이제 협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나마 그 핵 동결 의지도 있었느냐? No, 아니죠. 비밀리에 계속 핵 생산을 해왔었죠. 미국 정보당국이 밝혔지 않습니까? 비밀리에 핵 물질, 핵 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그때만 해도 무려 6개의 핵탄두를 만들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놈들입니다. 북한 비핵화, no, 아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다. 즉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다. 그 말인즉슨 주한미군 철수해라. 왜? 우리는 핵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을 가진 자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누굽니까? 미군이 없어져야 한반도 비핵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 우리도 핵 없앨게. 그러면 니들도 미군 없애라. 이겁니다.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한반도 평화 no, 아니죠. 남조선을 핵 인질로 잡고 있겠다. yes. 이렇게 지난 2년간 김정은이는 비핵화 쇼, 사기극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극, 그 쇼를 김정은이 혼자 몰래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문재인 정부 정말 북한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를 합니다. MBN이죠. 이 방송뿐만 아니고 모든 방송에서 다 다뤘죠. 대국민 보고를 합니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 확인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비핵화 의지 확인했다 라고 직접 대국민 보고했습니다. 거의 김정은의 대변인 맞죠? 자, 이제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실토합니다. 자, 언제죠? 22일 국회 외통위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나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정부의 비핵화 개념과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이 같다고 생각한다. 와우, 진짜 놀랍죠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전 이거 뉴스 보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비핵화 개념과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이 같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도, 이 여자도 주한미군 철수를 염원하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기가 차죠. 기가 찹니다.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 동결을 요구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미국은 비핵화, 거기다가 WMD, 다른 거, 즉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같이 요구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무부 장관은 미국하고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의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시겠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여기서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 미국은 비핵화를 원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외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1호부터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이 이야기를 한 불과 몇 시간 후에 개성공단의 남북 경협사무소 철수한다고 선포해버렸습니다. 바보 됐죠. 바보 됐죠.
아휴, 어쩌려고 이럽니까? 바보 됐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이 영어만 잘한다고 외무부 장관 된 사드가 뭔지, 주한미군 개념이 도대체 뭔지 아무 개념도 없던 사람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뭔지 그것도 지난 인사청문회 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뭐 사드 이거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영어 잘하니까 외무부 장관이 되었죠. 통역이나 하시면 딱 좋았을 사람인데. 자, 우리 한국은 중재자입니까? 팀플레이어입니까? 저는 우리 한국은 완전히 북한과 싱크로나이즈드 팀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남한은 중재자 아니다. 플레이어다. 즉 미국과 따로 해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니들이 중재하냐 말고 미국 저렇게 나오면 니들 따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걸 넘어서 거의 싱크로나이즈드 팀 플레이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지나보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 즉 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정부는 즉시 이렇게 화답하죠. 전자권 전환 빨리 할게. 방위비 동결할게. 그리고 연합훈련 폐지 축소하자 라고 하면서 미국을 지속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감정을 계속 건드립니다. 돈 못 준다, 못 올려준다, 1조 원 이상 못 준다, 9,999억 원 하자. 1조 원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9,999억 원 하자. 이렇게 계속 감정을 건드리죠. 미국이 야, 이 자식들 더러워서 같이 못하겠네 라는 말이 그들 입에서 저절로 일부러 더 나오게. 갈래? 그럼 가라. 내가 가라고 한 거 아니다. 니들이 간다고 한 거다. 나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이거를 유도하려고 했는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한미군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북한 지금 달러 되게 급합니다. 달러 급하니까 일부 제재 해제하자. 이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하자. 선보상 후 비핵화 이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노 핵군 추계상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는 북한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 라고 대국민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에 리비아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힘드니까. 리비아는 핵 실험한 적도 없는 나라인데 그것도 한 2년 가까이 걸렸으니까 북한은 결국 단계적, 점진적으로 비핵화할 수밖에 없다 라고 또 딱 쉴드를 쳐주죠. 그리고 북한이 남조선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 같으니까 또 적극적으로 우리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 해가지고 미국은 우리에게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한 적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적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재자다. 처음엔 운전자라 그랬죠. 우리가 운전하는데 옆에 미국 태우고 뒤에 중국도 태우고 북한도 태우고 우리가 가는 길로 간다. 승객이 아무도 안 타버렸어요. 승객이. 아무도 안 타고 혼자 운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운전자론 사라지고 이제 중재자론. 중재자도 안 되니까 촉진자론.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친북, 반미 사상 그 여론을 고취시킵니다.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미국이 이 남북 관계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죠. 자, 국민을 위험으로 내몬 이 위험한 사기극. 만약에 이 사기극을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알았다면 반역입니다. 몰랐다면 무능입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해야 됩니다. 직접 대국민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고 대국민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니라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대국민 사과해야죠.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 총사퇴시켜야 됩니다. 그게 책임 있는 지도자, 책임 있는 정치인은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팀플레이를 해왔다면 반역입니다. 몰랐다면
지극히 무능한 거죠. 자, 2017년에 김정은이 로켓을 쏘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하던 그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은 저 꼬마 로켓맨은 자살 임무를 하고 있다. 수사이드 미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살 임무. 즉, 너 그걸 까불다가 죽는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괌섬으로 향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우리 정부가 같이 올라타고 같이 날아가는 이 장면. 미국은 아마 이 장면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 꼬마 로켓맨의 자살 임무에 우리나라가 같이 타고 날아가서 같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가려면은 혼자 가십시오. 우리 국민, 그리고 저는 북한과 같이 핵을 지고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자, 김정은 이제 자살 임무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또다시 나서서 중재자니 촉진자니 우리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또 어떤 언론 플레이, 여론 플레이를 한다면 정말 역사의 반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그런 과오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자살 임무를 하고 있는 꼬마 로켓맨의 이 핵미사일에서 우리 정부 빨리 내려오십시오. 이제 김정은이 곧 죽습니다. 우리 국민 뭉쳐야 됩니다. 제가 다음 영상으로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 한다고 협박을 할 때, 즉 장사정포가 일제히 우리 서울로 경기도 북부로 불을 뿜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과연 그게 겁날 일이냐, 제가 확실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하고 해서 장사정포 340문을 일제히 불을 뿜었을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분석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